집이라는 공간은 겉으로는 단순한 거주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마음의 습관과 무의식적인 선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관은 가장 작은 공간이면서도 삶의 흐름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운명이나 재능 혹은 시대의 흐름 탓으로 돌리지만 정작 그 시작점이 눈앞의 아주 작은 문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을 신고 나가는 출입구가 아니라 하루의 첫 기운과 마지막 기운이 만나는 곳이며 마음이 안과 밖을 오가는 지점입니다. 이 작은 곳이 흐트러질 때 사람의 마음 역시 미세하게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결국 인생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과 집,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한 가지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집의 현관이 흐트러진 사람일수록 마음의 질서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틈으로 여지없이 불운과 혼란이 스며들었습니다. 반대로 현관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이 이상하리만큼 안정되고 기회가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맑아야 큰 강이 흐를 수 있듯 집의 시작점이 바로 서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곧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난을 부르는 7가지 징조 가운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무의식, 공간, 심리학, 그리고 오랜 사람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의 집 현관에도 이 징조들이 하나라도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어질러진 신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관에 여러 켤레의 신발을 꺼내두고 삽니다. 출근용 신발, 아이들의 운동화, 장을 보고 들어오며 급히 벗어놓은 신발까지 어느새 현관은 작은 시장통처럼 변해버립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단순한 불편함이나 정리 부족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발은 바깥 세상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개개인의 바쁜 일정, 외부의 피로, 그리고 때때로 거친 감정까지 모두 신발이라는 껍데기에 묻습니다. 그런 신발들이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집의 첫 문은 이미 외부의 혼탁함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마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놓은 것과도 같지요. 일본의 전통 주택에서도 현관, 즉 겐카는 가장 신성한 공간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깥과 안을 분리하고 집안의 정결을 지키는 첫 경계. 그렇기에 신발은 반드시 정리해두고 필요 이상으로 밖에 두지 않는 것을 예절로 삼았습니다. 단정한 겐칸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생활 습관이 아니라 가정의 기운을 지키는 정신적인 방패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발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외부에서 묻은 혼란을 현관에서 털어내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부러진 우산입니다. 펼치지도 못할 정도로 휘어지고 녹슨 우산을 현관에 그대로 두는 집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산은 단순한 비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의 상징입니다. 비와 바람이라는 외부의 험한 기운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물건이지요. 그런 보호의 상징이 부러지고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의 보호막 역시 이미 무너져 있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라는 마음으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는 실제로는 이미 쓸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집의 현관에 오래된 우산이 쌓여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미 오래된 걱정과 미련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밀어내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세 번째 징조는 현관 정면에 놓인 거울입니다. 많은 이들이 거울을 예쁘게 꾸민다고 생각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서 거울이 자신을 맞는 구조는 운을 집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배치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물건입니다. 들어오려던 기운이 거울에 닿는 순간 밖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마치 한 번 들어오기 망설이던 손님이 준비되지 않은 가게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기운 역시 흐름이 중요합니다. 들어온 기운은 집안을 한번 돌며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거울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기운은 여유를 찾지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 배치는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것, 특히 피곤하고 흐트러진 얼굴을 단번에 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집은 편안함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인데 문을 열자마자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구조는 마음의 쉼을 빼앗는 것이지요. 거울은 반사하는 물건이지만 때로는 그 반사가 사람의 기운까지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쌓이고 무너지고 흔들린다는 신호, 신발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부러진 우산은 이미 지켜야 할 중심을 놓쳤다는 뜻이며 정면의 거울은 들어오는 기운을 붙잡지 못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오나요? 신발의 무질서, 오래된 우산, 아니면 반사되는 거울 속의 자신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를 비추는 첫 번째 거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주변 환경과 호흡하며 변합니다. 특히 집의 현관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이 겹치는 지점은 우리의 내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밝음과 어둠, 열린 것과 닫힌 것, 준비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얇은 숨처럼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징조는 환경 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으로 집과 마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어두운 현관 조명입니다. 사람은 빛이 주는 안정감에 크게 좌우됩니다. 일본 전통 건축에서도 현관은 집의 얼굴이며 얼굴은 반드시 밝아야 한다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빛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밝음은 생기를 머금고 어둠은 침체를 끌어들입니다. 특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첫 장면이 어둡다면 사람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위축되고 하루의 피로가 더 크게 자리 잡습니다. 어두운 현관은 시각적으로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빛의 양에 따라 호르몬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밝은 빛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일으키는 반면 약한 빛은 쉽게 무기력을 유발하고 사고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오래 머무른 집일수록 그 안에 사는 사람의 행동도 점차 느려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 사례에서도 어두운 현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이유 없이 무기력해진다. 계획했던 일을 미루기만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만 실은 집의 첫 장면이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인간적인 심리가 더해집니다. 전구 하나쯤이야. 조금 어둡지만 나중에 갈면 되겠지. 이런 작은 미루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삶의 많은 부분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의 미루는 습관은 결국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작은 무관심은 큰 흐름을 막습니다. 반대로 전구 하나를 갈아 끼우는 작은 행동은 곧 마음을 다시 밝히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의지가 삶의 움직임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현관에 열쇠를 두는 습관입니다. 열쇠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와 보호, 그리고 책임을 상징합니다. 바깥 세계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도구이자 집이라는 공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이유로 집 열쇠, 차량 열쇠, 금고 열쇠까지도 현관 선반에 올려둡니다. 하지만 이 배치 방식은 마음을 집 밖에 묶어두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현관에 열쇠를 놓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마음의 일부가 늘 현관에 머물러 집안 깊숙이 들어오지 못한 채 서성이는 상태입니다. 일본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미정착 웨이딩저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 이런 집일수록 사람이 쉽게 불안해지고 머리를 붙이고 쉬어야 할 순간에도 마음이 떠다닙니다. 또한 열쇠를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면 사람은 집안에서 안정감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일부가 항상 곧 나가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같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안정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사람들, 집에서도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임원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그는 늘 편리함을 택해 열쇠를 현관 선반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은 오히려 집에서조차 정신이 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아 있어도 마음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단지 보이지 않는 서랍으로 옮겼을 뿐인데 며칠 후 그는 집에서의 안정감이 다시 살아난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징조, 어두운 조명과 현관에 놓인 열쇠는 공통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마음은 방향을 잃고 열쇠가 밖에 놓이면 마음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공간과 함께 움직입니다. 집이 어둡다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경계가 흐트러지면 마음 역시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조명은 밝습니까? 전구는 온전합니까? 혹은 오랫동안 갈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열쇠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현관 한가운데 누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단순한 생활 점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어디에서 끊기고 어디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마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의 첫 관문입니다. 이 작은 공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사람의 무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6번째와 7번째 징조는 삶의 정착과 품격을 가늠하게 만드는 지점으로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쌓아온 마음의 짐과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징조는 단순히 물건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삶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깊은 상징들입니다. 6번째 징조는 현관에 쌓인 박스입니다. 이사는 끝났는데도 풀지 않은 상자들, 택배가 도착할 때마다 잠시 놓아둔 채 며칠씩 그대로 남아있는 상자들, 혹은 언젠가 정리하겠다고 세워둔 종이 박스들이 현관을 점령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박스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본질적으로 임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요. 박스는 떠날 준비가 된 형태이고 아직 정착하지 않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현관에 박스가 쌓여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 미루기가 아니라 그 집에 마음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환경에서 안정감을 얻으며 안정된 공간은 곧 마음의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박스가 놓여 있는 집은 그 자리에서 아직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치 아직 이곳에 살아볼까 말까를 결정하지 못한 마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완성의 공간을 두는 사람은 마음의 어떤 부분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 가족과의 대화가 어딘가 어긋나는 이유,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다 보면 그들의 집에는 어김없이 임시의 상징인 박스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머무르는 공간에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집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넘기고 시작해야 할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잠시 두는 것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스를 치운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현재에 정착시키는 선언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순간 마음도 자신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정리되면 마음이 비어진다. 마음이 비어야 운이 들어온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스를 비우는 행위는 바로 이 정신을 가장 직관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에 그 박스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래 묵은 마음이 아직 떠나지 못해 머물러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징조는 더럽거나 낡은 방문객 슬리퍼입니다. 이 징조는 더욱 미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님용 슬리퍼를 소홀히 여깁니다. 가족이 신는 슬리퍼는 자주 바꾸고 깨끗함을 유지하지만 손님용은 가끔 쓰는 물건이라는 이유로 낡아도 방치해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슬리퍼 한 켤레는 그 집의 배려, 품격,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 쓰는 물건이 허름하다면 그것은 자기 안에 어떤 부분도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모테나시 정신은 상대를 극진히 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성뿐 아니라 말없이 배려하는 공간과 준비의 마음까지 포함합니다. 단순한 슬리퍼 하나에도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슬리퍼는 집안의 경계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첫 물건입니다. 발이 닿는 순간 그
그 집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슬리퍼를 내어주는 집은 손님에게 함께 머물 수 있는 편안함을 줍니다. 반대로 낡고 더러워진 슬리퍼는 손님을 내심 불편하게 하고 그 집의 무의식 속 여유 부족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이런 태도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체로 이어집니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한 사람을 맞이하는 작은 정성이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한 기업인을 통해 이를 확신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귀하게 꾸며진 집이었지만 손님에게 내어준 슬리퍼만큼은 해지고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가 타인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난관을 겪었고 결국 중요한 순간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성은 작은 곳에서 드러나고 기회는 그 정성을 알아본 사람에게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슬리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의 정신이며 그 집을 꾸려가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어떤 슬리퍼가 놓여 있습니까? 한번 사용해 보면 그 집을 가꾸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징조는 결국 한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쌓여 있거나 마음이 닳아 있다는 신호. 박스는 마음속에 쌓인 미완의 흔적이고 낡은 슬리퍼는 타인을 향한 정성에 닳아버린 자국입니다. 집의 현관에 깃든 이 작은 흔적들은 결국 삶 전체의 흐름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현관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쌓여 있는 박스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오래 미뤄둔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슬리퍼는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거창한 결심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 혹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꿈꾸며 큰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실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손끝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리, 작은 선택, 작은 의지입니다. 현관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눈앞의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을 정비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7가지 징조들은 결코 미신적이거나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만들어 온 삶의 패턴을 드러내는 신호들이며 마음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다면 마음도 흩어져 있고 부러진 우산을 버리지 못한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버리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으며 현관의 거울이 흐름을 막고 있다면 우리 삶의 흐름 역시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은 의지의 빛을 약하게 만들고 열쇠를 밖에 두는 것은 마음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박스는 미뤄둔 마음의 짐이며 손님용 슬리퍼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 이 7가지 징조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을 새로운 흐름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3가지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사람의 마음도 집의 기운도 결국 인생도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아침 30초의 마음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단 30초만 현관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이 가지런한지, 바닥이 깨끗한지, 빛은 충분한지, 여분의 짐이 쌓여 있지는 않은지,
이 짧은 시간은 단순한 청소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정돈하는 시간이며 마음을 빛나게 만드는 작은 관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를 떠나는 순간 첫 장면에서 이미 방향을 잡습니다. 첫 장면이 흐트러져 있다면 마음도 흔들리기 쉽지만 첫 장면이 단정하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차분한 중심을 유지합니다. 인생의 안정은 이렇게 아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손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늘 보던 환경에는 쉽게 무뎌지고 둔감해집니다. 익숙함은 때때로 진실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손님의 눈은 다릅니다. 손님은 여러분이 익숙해 잊어버린 많은 것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어느 한순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처음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이 현관을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현관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발은 많지는 않은지, 조명은 너무 어둡지 않은지, 거울이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손님용 슬리퍼는 정성을 담고 있는지, 손님의 눈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작은 흐트러짐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불편함은 고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고친다는 것은 단지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함께 정돈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돈이 아닌 마음을 들이는 정성입니다. 현관을 정리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발을 들어 신발장에 넣는 일, 부러진 우산을 버리는 일,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 슬리퍼를 깨끗하게 닦는 일, 이 모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정성이라는 말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마음을 담아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이 정성이 쌓이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그 집으로 향합니다. 마치 오래 굳었던 얼음이 봄바람에 녹듯 마음을 담아 현관을 정리하는 순간 집안의 기운도 서서히 따뜻한 흐름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